해피 뉴 이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6년이 밝았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앞으로의 투자 방향과 전망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가상의 투자 저울을 만들 겁니다. 저울 왼쪽엔 약세장을 의미하는 고음, 오른쪽엔 강세장을 의미하는 황소, 이렇게 두 저금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전은 악재 동전과 호재 동전이 있으며 각각 무게 점수, 그리고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곰에는 악재 동전을, 황소엔 호재 동전을 넣으며 기우는 쪽과 정도로 시장의 방향을 가늠합니다. 무게 점수는 10점 만점이며 동전의 유효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며 무게는 그만큼 가벼워집니다. 이 저울은 우선 비트코인 투자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자 리스크로 인한 10점 동전입니다. 유튜브 비트코인 망한다. 그리고 투자 리마인드 1편을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비롯한 DAT 기업들의 오버행 이슈로 인한 7점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전환 사채는 가장 이른 채권 기준 27년 9월에 조기 상환이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 올 10월까지 마운트곡스 마지막 보상 분배 마감으로 인한 5점입니다. 마지막, 미중 경제전쟁 본격화로 인한 8점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휴전이 합의되면 미국은 중국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22년처럼 공급망이 교란되면서 물가가 올라 긴축적 통화 정책을 재점화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준의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인한 10점입니다. 9월 FOMC 이후로 다시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12월 QT를 종료하고 곧바로 준비금 관리를 시작하면서 돈을 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의 연준 길들이기로 인한 10점입니다. 인터뷰에서도 언급했듯 차기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를 반드시 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세 번째, 마찬가지로 트럼프 행정부를 따르는 연준 의장 교체로 인한 10점입니다. 파월 의장은 임기가 5월 중에 끝납니다. 네 번째, SBR로 인한 8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전 인터뷰에서 미국 부채를 갚는 방법으로 크립토 수표를 발행하면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만큼 부채를 줄이기 위한 전략 자산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크립토 시장의 강세장 시작은 2026년에 바로 지금을 가리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 시작된 금리 인하, 이제 막 시작한 준비금 관리, 곧 임기가 끝나는 파월 연준 의장, 이 세 가지가 위험자산 선호를 부추깁니다. 여기에 금 상승의 중단도 포함됩니다. 금은 50년 넘는 기간 동안 총 3번의 강세장이 있었으며 그중 3번째가 바로 오늘날입니다. 강세장의 시작은 71년 닉슨 쇼크, 01년 9월 10일 테러로부터, 그 종료는 80년 극단적인 긴축, 11년 유로존 위기와 돈풀기 종료에 있었습니다. 오늘날엔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18년 미중 무역전쟁 재점화, 22년 스위프트 망에서 러시아 제외로 시작된 중국 금 추가 매입으로 강세장이 시작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휴전이 합의점에 거의 도달하면서 스위프트 망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어 상승이 꺾인 상황입니다. 크립토 시장의 강세장이 끝나는 것 역시 2026년을 가리킵니다. 언제 장애로 블록딜이 될지 모르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커스터디 이관, 10월까지 마운트곡스의 보상 분배, 양자칩의 발전 소식,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휴전으로 인한 미국의 중국 견제 집중 본격화가 이유입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CEA 위원장이었던 스티븐 머렌의 보고서에 따르면 달러 약세를 유도하기 위해 관세를 올리고 제조업의 리쇼어링, 수입 억제와 수출 증가를 목표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두기 시작 직후 시작된 관세 전쟁이 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앞으로 중국과의 마찰은 불가피합니다. 미국의 수입 품목을 보면 반도체, 통신기기, 컴퓨터, 기계설비, 변압기의 수입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최근 10년 동안 중국 의존도를 절반가량 낮추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원자재는 상황이 다릅니다. 갈륨과 저마늄은 중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갈륨은 알루미늄 부산물로 얻어지고 초고속 충전기에 주로 쓰이며 저마늄은 아연 광석의 부산물에서 얻어지며 광섬유 및 정밀 광학 장비에 쓰입니다. 매장량 기준으로 중국을 제외하면 흑연은 배터리 음극재에 주로 쓰이며 터키와 브라질에 중국과 큰 차이 없이 많습니다. 히토류는 발정에 들어가는 연구자석, 첨단 무기, 디스플레이, 그리고 오염 저감 등 아주 다양한 곳에 쓰이며
광석에 희소하게 분포하여 채굴 과정이 까다롭지만 없어선 안 되는 자원이 됐습니다. 베트남, 브라질, 러시아를 합치면 중국을 압도합니다. 코발트는 콩고와 호주가 압도적이며 배터리에 많이 쓰이나 재련 한정으로 중국의 비중이 상당합니다. 다만 가공 과정의 가성비 문제로 지양하는 추세입니다. 리튬은 배터리에 아주 많이 쓰이며 칠레와 호주,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중국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종합해보면 미국은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들, 오커스 동맹, 터키, 베트남, 한국, 일본 등 니어쇼어링과 프렌드쇼어링을 통해 탈중국 수입 다각화를 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광산부터 채굴, 가공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국과 마찰 과정에서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재점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의 결론은 주식, 금과 은으로 간 자금이 크립토 시장으로 넘어와 마지막 버블을 일으키고 역사적 고점을 찍는 것입니다. 이후 중간 선거를 근처로 중국과의 관계 다시 악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한 중산층 이하 신용 문제로 금융위기 가능성으로 시장이 다시 조정을 강하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자원 탈중국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이 조정은 매수 기회로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2030년 허들을 넘기 위한 양자칩 부분, 탈중국 자원 부분, 차세대 전력 인프라 부분, 높은 실업률과 감소하는 출산율, 혼인율, 그리고 인구수로 인한 의식주 변화에 대비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부분과 대마초 부분을 공략할 것입니다. 창작자가 졸아 계정을 만들면 자신만의 토큰이 발행되며 자신이 올린 컨텐츠 역시 토큰이 생성됩니다. 인기를 시장의 가격으로 치환한 것입니다. 하지만 창작자는 빠르게 돈을 벌면 컨텐츠 제작 동기가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커뮤니티 분위기는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닉 셜리라는 1인 저널리즘 창작자가 미네소타주의 보유권 비리를 파헤치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을 몰고 왔고 졸에 참여하면서 그의 토큰과 컨텐츠 토큰이 폭등락을 반복했습니다. 커뮤니티는 기대 반 실망 반으로 베이스체인 팀 전원에게 항의하였고 결국 코인베이스 창립자 겸 대표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직접 소통을 한 명 한 명 하면서 오해를 풀었습니다. 닉 셜리를 통해 공익 목적의 컨텐츠가 부와 명예를 안겨줄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줌과 베이스팀의 즉각적인 피드백 자세를 통해 감히 이번 알트 시즌은 베이스체인이 이끌 것이라고 예측해봅니다. 한편 닉 셜리의 폭로는 충격적입니다. 미네소타주의 여러 보유권들이 총 수백만 달러 보조금을 받았는데 정작 현장에는 아이 한 명 없는 장면, 이웃 주민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피딩 아워 퓨처라는 아이들 급식 프로그램 횡령 사건과도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현재 미네소타 주지사는 카말라 해리스의 러닝메이트였던 팀 왈츠인데 주정부는 닉 셜리 측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 건지 무능함을 드러내기 싫어서인지 아무튼 강하게 부정하며 진영 논리로 번졌고 일각에선 보육시설 단체와 깊은 이민자 집단의 표밭을 관리하기 위한 눈감기란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연방정부 기관은 즉시 조사를 시작했으며 결과에 따라 연말 중간선거에 큰 파장을 미칠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 저울과 대응 그리고 자원의 점유율에 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26년 한 해 무탈하고 소원을 성취하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